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께서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과학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분께서 물으신 질문이 뭐냐면요. 이 댓글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지식인에 남긴 질문인데 제 학문적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답변이 마땅치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물으셔가지고 제가 거절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떤 질문이었냐면 바로 그 물리 문제인데 물리 문제에서도 이제 달리기 할 때의 마찰력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마찰력에 관련된 의미나 뜻을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은 마찰력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 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 이렇게 마음이 넓게 열려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달리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였냐면요. 뭐 달리기 할 때 마찰력 관련된 것 좀 옳은 것을 골라라, 아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보기가 있었습니다. 선수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으로 땅을 밀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보기가 답에는 맞다고 나와 있는데 이 보기를 읽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보기에서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으로 밀 때 움직인다고 했는데 시청자분께서는 그냥 최대가 아니고 그냥 정지 마찰력 힘을 댈 때 선수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운동 마찰력에 힘을 낸다면 선수가 미끄러지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안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통 이 물리는 수학, 계산, 수치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보통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 달리기에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실 때 우선은 주의할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마찰력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은 보통은 마찰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중학교 때 배우곤 하는데 뭐 교과서나 어떤 뭐 책에서든지 마찰력은 뭐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뭐 발생한 힘 뭐 이렇게 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물체와 물체 사이의 면과 면 사이에서 발생한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체와 물체 사이는 아니지만 보통은 뭐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쵸? 근데 정확하게는 물체와 물체 사이의 그 면과 면 사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스키 타는 사진을 딱 지금 띄워 드렸는데요. 스키가 이제 그 뭐냐 경사진 곳에서 내려올 때 스키의 면과 그 다음에 바닥에 눈의 면이 그 사이에서 면과 면 사이에서 마찰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진은 뭔지 아시죠?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스케이트보드 타봤는데 1m도 못 갔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도 바퀴의 면과 땅의 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이 마찰력이다. 다른 힘들은 다 그냥 없다 가정하고 지금 마찰력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의할 점 두 번째입니다.
자, 마찰력을 이해하실 때 주의할 점은, 자, 우선은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바닥이 존재하고요. 바닥 위에 상자가 놓여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상자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밀고 싶을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 힘과 그 힘을 막기 위해서, 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힘, 여기서는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가 바로 마찰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상자에게 주어진 힘은 사람이 미는 힘, 마찰력, 이 두 가지 힘도 있지만 중력, 수직항력, 뭐 여러 가지 힘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상관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미는 힘과 마찰력에 관련해서만 제가 그림을 표시했고요. 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마찰이 없다면 이 물체는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미끄러질 겁니다. 그렇죠?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려는 방향, 즉 힘을 준 방향, 한 번만 힘주면 되죠. 한 번만 힘주고 나면 그 다음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도 움직이려는 방향, 움직이던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반대로 마찰이 있다면 미끄러지기 어려울 겁니다. 즉 힘을 준 방향 아니면 물체가 움직이던 방향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찰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죠. 뭐 이 두 번째 내용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찰력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물체가 움직인다. 그런 마찰력을 좀 배우신 분들은 물체가 움직일 때는 운동 마찰력이 발생하지 하고 탁 넘어가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물체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발생하는 마찰력의 종류가 꼭 운동 마찰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거를 아마 모르셨거나 아니면 잠깐 잊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자, 움직일 때 운동 마찰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정지 마찰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그냥 정지나 최대 정지나 정지할 때 발생하는 마찰력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제가 정지 마찰력을 표현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다시 띄워드렸습니다. 자, 아까 스키였죠? 자, 스키의 면과 바닥, 눈의 면이 지금 면 사이에서 마찰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상상을 해보면 면과 면 사이 두 면이 닿는 면을 기준으로 상상했을 때 두 면이 상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비벼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스키를 탈 때는 운동 마찰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스케이트보드는 살짝 다르죠. 자, 스케이트보드는 바퀴로 되어 있죠. 바퀴는 굴러가요. 근데 바퀴에 그 닿는 한 면과 땅의 한 면만을 봤을 때는 비벼지지가 않고요. 정지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굴러가고 나면 다음에 바퀴면과 그 옆에 있는 땅의 면이 또다시 비벼지지 않는 채로 딱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이때는 정지 마찰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운동 마찰력이 아니란 얘기죠.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쵸? 바퀴는 굴러가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뭐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을 때나 그럴 때는 미끄러지면 그때는 운동 마찰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은 미끄러지지 않는다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제가 좀 더 바퀴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죠. 바퀴를 좀 큰 바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전거 바퀴죠.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당연히 바퀴가 굴러갑니다. 하지만 이때도 바퀴와 땅 사이는 접촉이 발생하죠. 즉 마찰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바퀴와 땅 사이는 꼭 움직이는 것처럼 비벼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관찰한다면 바퀴가 땅에 닿는 그 면과 땅의 면은
면 사이에서만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지마찰력 또는 최대 정지마찰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청자분께서 이제 고민해본 그 보기가 바로 선수가 움직일 때입니다. 자, 이제 달리기 열심히 하고 있죠. 선수가 움직이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으로 땅을 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문엔 말이죠. 한번 이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달리기 할 때 우리가 땅에 닿는 그 신발의 면과 땅의 면은 상대적으로 비벼지지 않습니다. 그죠? 비벼지지 않는다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미끄러지면 잘 앞으로 안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선수들은 이렇게 스파이크가 박힌 그런 그 육상화를 신죠. 그죠? 마찰력을 정말 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거의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보고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의 면과 땅의 면은 상대적으로 비벼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지 마찰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찰력이란 뜻은 내가 가려는 걸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요. 그러면 마찰력보다 큰 힘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걸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그 움직이지 않을 때의 그 마찰력 중에서 가장 큰 마찰력,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이 발생해야 바로 그 저항한 힘을 뚫고 물체가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움직이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만약에 처음에 시청자분께서 고민해 보셨듯이 지금 이 달리기 선수가 운동 마찰력과 그 같은 크기의 힘을 가했다면 지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비교해보면 운동 마찰력이 더 작습니다. 대부분 작습니다. 대부분 같은 물체라도요, 정지하고 있을 때랑 움직이고 있을 때를 비교하면 운동 마찰력이 더 작습니다. 정지 마찰력보다. 그런데 정지 마찰력보다 더 작은 운동 마찰력 힘을 가했으니 달리기 선수는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쵸?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리기 선수가 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으로 힘을 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의 수준 실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딱 마무리 짓기 아쉬워서 살짝 제가 마찰 계수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 계수는 이제 마찰력 공식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꼭 들어가는 계수죠. 그 기호로는 그 라틴어, 그리스어 뮤라는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찰 계수 뜻은요, 물체의 마찰력을 결정하는 상수, 어떤 정해진 숫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접촉하는 그 면의 특징을 숫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기한 거는 이 마찰 계수는 어떻게 딱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가 달라졌다, 습도가 달라졌다, 뭐 수직 항력이 달라졌다, 뭐 여러 가지 달라짐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든 조건이 다 같더라도 정지했을 때와 또 움직일 때의 마찰 계수가 달라집니다. 네. 움직일 때보다는 정지했을 때 마찰 계수가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움직일 때 또는 움직이더라도 회전 운동을 하면서 움직일 때 이럴수록 마찰 계수가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우리가 마찰력을 풀 때 굳이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뮤라는 그 상수를 정확히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 표현해서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찰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마찰력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확히 계산하시려면 이제 대학교 물리, 이제 아주 고등 물리 과정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좋은 공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